자, 안녕하십니까. 평소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은 러시아 핵전쟁, 내가 보유한 주식 매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 방송을 열었습니다. 러시아가 오늘 저녁에 뉴스를 통해서 잠깐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푸틴 대통령이 크렘린 내 측근 논의 중 발언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를 타격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우크라이나가 잘 버티고 있으니까 강하게 좀 타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부분으로 이제 핵 관련된 부분을 이제 사용을 해야겠는다 라는 이야기로 언론에 얘기를 했고, 그게 이제 좀 시장에 나오면서 이 글로벌 증시 자체가 그렇게 썩 좋은 흐름을 보이지 못하는 모습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유럽 시장을 보시면 독일,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스페인, 이탈리아, 스위스, 포르투갈, 벨기에 등등등 보시면 모두 다 2% 넘게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러시아는 플러스를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터키, 이스라엘도 2%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 발언으로 인해서 별로 좋지 않은 흐름이다. 근데 이제 저는 정치공학도는 아니기 때문에 이게 정치학적으로 어떻게 풀어서 설명을 해야 될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주식으로 풀어서 설명을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저렇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은 결국엔 긍정적인 거를 좀 끌어내기 위해서 먼저 선제적인 좀 겁을 준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크라이나가 계속적으로 이제 잘 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조금씩 예전에는 이제 유럽에서 조금씩 잘 싸워라 해서 무기도 이렇게 좀 지원을 해주고, 미국은 역시나 최근 일주일 내에도 무기를 좀 지원을 해준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계속 전쟁이 장기화가 되면서 가장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인플레이션이죠. 특히나 유럽 쪽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 석유나 가스 쪽 관련된 관련된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겨울이 아직 돌아오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서 겨울이 이제 다시 조금씩 추워지면 유럽에선 써야 되는데 그거를 뭐를 쓰냐 이거죠.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를 방문을 하는 것도 결국에는 증산을 위해서, 러시아를 좀 고립시키기 위해서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닌가라고 말씀을 해드릴 수 있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 러시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버티고 있다. 근데 우크라이나에 대한 부분, 결국에는 예전에는 좀 다른 국가에서 전쟁을 좀 잘 싸워라 라고 이렇게 부추겼었던 부분이 조금씩 스탠스 입장 표명이 달라지고 있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이 푸틴 대통령도 그 부분을 이제 어느 정도 알고, 이 핵전쟁 관련된 승부수를 좀 말이라도 좀 강하게 좀 해서 결국에는 뭐를 좀 이끌어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협정이 됐든 아니 휴전이 됐든 그런 부분으로 좀 도달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도 계속 지금 긴밀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게 전쟁이 지금 계속 장기화가 되면서 결국에는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장기화가 되면서 결국엔 이제 글로벌적으로 좀 별로 좋지 않은 성격을 좀 끼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어제 빅스텝으로 0.75% 금리를 인상을 한 것처럼 이제 조금씩 폐해가 보이기 시작을 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푸틴 대통령이 거의 정점을 찍는 그런 얘기를 하는 부분으로 승부수를 띄운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이제 핵전쟁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주식은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결국에는 러시아가 핵을 쓰는 순간에 제가 봤을 때는 뭐 지구의 존재 자체도 없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게 뭐 주식이라는 게 중요한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이제 상징적인 의미로도 말씀을 해드릴 수 있겠지만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볼 수가 있다 라고 말씀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미국 시장을 한번 볼게요. 미국 시장 보시면 그거 하나만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이 코로나 때 하락을 했었던 이제 하락에 대한 비율적인 부분을 보시면 다우를 기준으로 봤을 때 다우가 한 29,500포인트 정도, 600포인트 정도에서 단기간에 18,000포인트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이거를 이제 퍼센티지로 보면 39%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2달 동안. 그러니까 한 달, 2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3월 까지 딱 2달 동안에 마이너스 39%를 기록을 했죠. 근데 지금 보시면 1월부터 시작을 해서 올해 1월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6월이잖아요. 6개월 동안 계속 꾸준히 조금씩 빠지고 있는 상황이다.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떨어졌었던 비율적인 부분으로 보면 얼마만큼 떨어졌냐면 지금 17%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비율적인 부분으로만 보면 만약에 혹자들은 그래요. 이게 이제 코로나 때만큼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따져 보면 결국에는 뭐 22%가 더 남은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때랑은 좀 엄연히 틀리다라고 말씀을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때 당시에는 코로나라는 그 질병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리고 약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백신도 없었고 치료제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얼마만큼 장기화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고, 그리고 이제 셧다운이라는 게 뭐 나타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기업들이 공장을 아예 가동을 중지시켜 버리는 그런 흐름들을 보였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좀 틀린 거잖아요. 지금은 이제 이만큼 1년 동안, 2년 동안을 이제 돈을 풀어서 어떻게 보면 부양을 했는데, 그 돈 부양한 부분을 이제 걷어들이려고 하다 보니, 왜 그러냐면 물가가 많이 이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빠르게 그 물가가 많이 더 급하게 올라간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잡기 위해서 이게 긴축에 대한 부분을 좀 고삐를 더 당겨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20년 2월 달에 하락을 했었던 시점과 지금 하락에 대한 시점을 똑같이 비교를 해서 언급을 해드리자면 성격 자체가 완전 틀리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왜 이렇게 이제 시장이 좀 지지부진하냐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언급을 해드리자면, 특별한 이런 시장을 부양을 할 만한 또 이유도 없다. 그러니까 악재만 계속 있잖아요. 보시면. 그래서 뭐예요? 최근에 뭐 호재가 없습니다. 호재. 조금 긍정적인 뉴스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어느 정도 정점을 찍는 시점이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이 거의 마무리가 되는 시점이 거의 시장에 대한 정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근데 그 시점이 어느 정도 어느 시점인지 모른다 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나는 그냥 현금을 가지고 있을게 라고 해서 현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고, 굳이 뭐 주식을 사야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죠.
그리고 주식을 살 거면 차라리 채권 금리도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채권에 투자를 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투자자들도 많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계속 주식을 팔아다가 현금 만들고 현금을 만들어서 뭐 채권을 사든지 뭐 안전자산으로만 계속 돌고 도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도 역시나 뭐 좀 지지부진한 거죠. 그래서 이런 흐름을 전개되고 있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나스닥은 더 재밌는 게 뭐냐면 2020년 2월부터 3월까지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보시면 거의 한 28% 정도 떨어졌는데, 지금 이제 고점에서 지금 떨어진 비율을 보면 16,200포인트 정도였거든요. 최근의 고점, 나스닥의 고점이 16,200포인트. 근데 지금 11,000포인트 정도니까 어떻게 보면 코로나 때보다 더 많이 빠지는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더 하락을 했냐 이렇게 얘기를 물어보신다라고 하면 거품이 엄청 많이 꼈었죠. 그렇기 때문에 나스닥이 더 많이 하락을 하는 거다 라고 말씀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럼 어떠냐 라고 얘기를 물어보신다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별로 오른 것도 별로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물론 저점 대비했을 때는 엄청나게 많이 올라간 것처럼 보이는데 주가 자체는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2월달, 작년 2월달에 코스피 시장을 보시면 2240포인트 정도에서 1439포인트까지 빠졌으니까 이 두 달 동안, 세 달 동안에 35%가 빠졌습니다. 근데 최근에 빠진 퍼센티지로 보면 3316포인트까지 갔다가 지금 2450포인트니까 26%가 빠졌죠.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 때만큼 더 많이 하락을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거의 30%에 육박한 하락이 나타났다 라는 건 좀 과한 하락인 거죠. 과한 하락이다. 그래서 코스닥을 한번 볼까요? 코스닥도 보시면 뭐 그때 당시 690포인트 정도에서 419포인트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39% 정도 하락을 했고요. 이 작년 8월이 고점이었는데 그때 당시 1062포인트였습니다. 근데 지금 800포인트까지 갔으니까 24%, 한 25% 정도 하락을 한 거죠. 물론 뭐 코스닥 시장은 거래소 시장보다, 코스피 시장보다 시가총액이 큰 업체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업체들은 코스피로 많이 이사를 많이 갔죠. 그래서 조금 더 하락폭이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데, 시장이 이 정도 빠졌으면 종목들은 한 두세 배 정도는 빠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30%가 빠졌으니까 이 좀 꽤 많이 빠진 종목들은 고점 대비했을 때 60% 이상 빠진 종목들이 많을 거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25%가 빠졌으니까 못하더라도 한 50%, 그러니까 반토막은 났다라는 거죠. 근데 이 코로나 때에 대한 하락과 더불어서 그 하락만큼의 비율이 지금 시점에 나타날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신다라고 하시면,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지금 과도한 하락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외적인 부분에 더 악재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시장이 더 그런 거에 민감하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뭐 그때 당시 주식시장이 좋았을 때 주식시장 좋았고, 그리고 이제 동학개미라든지 서학개미라든지 뭐 코인 시장도 엄청나게 좋았었잖아요. 그래서 3대 시장이 엄청나게 좋았었던 특수를 보였지만, 최근 보시면 완전하게 그때와는 별개로 틀린 흐름입니다. 그래서 뭐 동학개미도 힘들고 서학개미도 힘들고 비트코인은 더 힘들고 뭐 계속 힘든 거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런 시점에서 내가 이제 보유한 주식을 매도해야 되는지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얘기를 드리자면,
지금은 함부로 매도를 하시는 시점이 아닙니다. 제가 앞에서도 얘기해드렸지만 시장 자체가 많이 하락을 했잖아요. 차라리 뭐 떨어지기 전에 매도를 생각을 했다라고 하면 올해 뭐 1월이나 2월이나 3월 이 정도 시점이었으면 뭐 매도를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3월 정도면 이제 반등을 하고 한 시점이었기 때문에 이제 고민을 해봤겠죠. 왜 그러냐면 1월에 엄청나게 많이 하락을 했는데 1월에 대한 부분을 거의 반절 정도를 되돌려는 흐름을 보였잖아요. 근데 지금 이 3월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하락으로 되돌렸고, 또 6월달 뭐 5월달도 별로 좋지 않았고, 뭐 6월달 다시 이제 하락에 대한 흐름으로 전개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맞을 만큼 다 두드러 맞았다. 근데 지금 시점에서 매도를 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보신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더 사면서 샀지 매도할 타이밍은 절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6월달 지금 이제 월봉상 흐름이잖아요. 월봉상 흐름이고 추가적으로 하락을 할 수는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못해도 한 800이 깨지면 뭐 장중에 뭐 780이나 770 정도 선까지는 한 번 정도 더 떨어질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시점이 단기적인 저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매도를 하는 건 바람직하지가 않다 라고 말씀을 해드릴 수 있는 겁니다. 코스피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미 매도를 하려면 작년 뭐 2월달 뭐 3월달 정도에는 매도를 했어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지금 다 두드러 맞고 다 두드러 맞았는데 매도를 한다라는 거는 별로 바람직하지가 않고, 차라리 뭐 난 지금 무조건 매도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다라고 하면 시장 조금이라도 반등을 할 때 그때를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반등을 안 하더라도 종목에 있어서는 반등을 할 겁니다. 그때를 생각을 해보시고, 지금은 차라리 돈이 좀 있다라고 하시면 적립식으로 좀 더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손실이 크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단기적으로 복구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작년 재작년에 시장이 좋았을 때 주식 투자를 하러 들어왔는데 그걸 이제 못 버티고 계속 계좌에 마이너스가 찍히고 있는데, 그걸 이제 못 버티기 때문에 결국에는 손절을 하는 거잖아요. 마이너스 뭐 50%, 마이너스 60%, 마이너스 70% 이제 못 버티고 손절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좀 버텨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이제 단계적으로 봤을 때는 제일 먼저 해소가 돼야 되는 부분이 전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쟁이 그래도 어느 정도 해소가 돼야 단계적으로나마 조금씩 이제 뭐가 풀릴 게 보인다라고 볼 수 있어서, 전쟁이 이제 어느 정도 시점에서 마감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소리 소문 없이 또 마감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를 감안해 두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 주식을 팔아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라고 하시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차라리 더 적립식으로 매수를 해라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회사가 이제 진짜 뭐 이상하거나 쓰레기 같은 회사 아니면 그냥 가져가시는 게 낫다. 그리고 지금보다는 높은 가격으로 매도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쟁이 만약에 끝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이 글로벌적인 합의가 어느 정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잘 염두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서로 투자하시고 다음번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